저기 이제 클로젯에 대해서 슬슬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클로젯은요 좀 전에 보고 왔는데 잘 잤어요. 아우 너무 잘 잤어. 아우 영화가 그냥 볼 가치가 없. 아직도 소리 지르고 있네. 야 너는 그만 좀 소리 좀 질러라. 아직도 소리 지르고 있냐? 망작 아니면 준망작? 준망작이 아니라 망작이 맞아요. 영화를 만들다 말았더라고. 무섭냐 안 무섭냐는요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래켜요. 왜 어떻게 놀래키냐면 사운드로 놀래켜. 뭐 몰라. 제가 갔던 극장이 유난히 스크린 볼륨을 크게 해놓긴 했어요. CGV에서 봤는데 까마귀 알잖아요. 흔하게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장면 있잖아. 까마귀가 창문에 가서 부딪히는데 무슨 까마귀가 창문에 가서 부딪히는 소리를 무슨 대포 소리로 해놨어. 뭐 그거 에이씨 에이씨. 그리고 이제 옷장에서 뭐 귀신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옷장 딱 열면은 갑자기 무슨 대포 소리 뻥. 그 정도 수준이고 이게요 영화가요 진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 일단은 그 망작영화제에서 최악의 공포영화상 만들었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겠어요? 공포영화를 더럽게 못 만드니까 그 상을 만든 거예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라는 장르를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되는지 연출자가 전혀 몰라요. 진짜 연출이라는 게 없어요. 공포영화라는 거는 어떤 내러티브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얘가 이런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내러티브들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포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나리오 대충 쓴 티 나나요? 진짜 정말 완전히 대충 썼고요. 이거는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영화인이 되는 것을 꿈꿨고 고등학생 때 막 공책이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막 혼자서 뭐 소설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내가 썼던 거 정도도 못한 것 같아. 그때 거 썼던 거는 내가 봐도 참 되게 유치하고 어디 뭐 없는데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이제 이사 정리할 때 이게 다 버렸는데 그때 내가 이런 걸 썼구나. 근데 어떨 때는 또 잘 썼어. 야 내가 이런 문장도 썼었네. 어렸을 때 막 17살 때 썼는데 내가 이런 문장을 썼었어. 야 신기하네. 그러다가 보면은 그냥 다 별거야. 별 볼 일 없어. 애가 써봐야 뭐 얼마나 대단하게 썼겠어요. 이거는요 와 너무 심각하고요. 특히 컨셉이 무슨 약간 좀 이렇게 뻔뻔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정우가 이제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그때 와이프가 죽고 딸이랑 둘이서 이제 외딴 저택에 와서 사는데 이제 딸 집안에 있는 어떤 그 방 안에 있는 그 옷장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개연성도 없어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딸이 이제 실종됐는데 그 소식을 뉴스로 접한 김남길이 그거에 대해서 뭐 잘 아는 이게 뭐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세상에 없던 캐릭터예요. 세상에 없던 설정이야. 그리고 이게 귀신이 아니에요. 이게 뭐 좀비물이라고 해야 되나? 애기 좀비? 키즈 좀비라고 해야 되나? 좀비 키즈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 나는 잘. 나는 내가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졸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는 그냥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봐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무서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잠깐만 이게 뭐 귀신인가? 아니네. 귀신이 아니네. 귀신이 아닌데 뭐지?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 영화 속의 그 어떤 상황이나 설명이나 이런 걸 들어도 자꾸 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꾸 뇌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장면이 나와도 시끄러 조용히 해봐. 닥쳐봐. 뭐지? 이러면서 애들이거든요. 애들인데 애들이 막 꽥꽥 괴성질러요. 막 나는 또 짜증나는 게 우리나라 영화에서 비명 지르면 무서운 줄 알아. 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가 무섭냐고. 애기들이 어린애들이 야 알죠? 왜 약간 눈 뒤집으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나오면 무서운 줄 알아요. 진짜 되게 시끄럽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한 5번째인가 6번째인가 비명 소리를 듣는데 그때쯤 되면 귀마개를 하나 끼고 올 걸. 진짜 형편없었어요. 시나리오 정말 형편없었고 연출은 갈 길이 너무 멀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김남길 씨가 맡은 캐릭터는 이따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하정우 씨가 어쨌든 주인공이고 하정우 씨가 이 영화의 제작도 맡았고요. 또 어느 정도 좀 참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정우가 이제 어쨌든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연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기를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연기를 안 하고 갑자기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죠. 이거 저거 나는 하정우가 난 그렇게 연기하는 거 난 처음 봤어요.
걸캅스에서도 이렇게 연기를 안 했거든. 까메오에서도 그렇게 연기를 안 하시는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연기를 안 해. 놨어 연기를. 아니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뭐지? 하정우가 왜 저렇게 연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연기를 안 한다니까. 진짜로 그냥 대본에 적혀있는 대사를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되게 실망했어요. 백두산에 비해서가 아니라 연기를 안 해요.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연기하는 거 난 되게 실망스러웠어. 연기를 안 한다니까. 그냥 아이를 구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가시죠. 형 어느 순간부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연기가 아니야. 연기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우리가 어디서 국수 이렇게 국물을 먹는데 소금 간을 아예 안 해서 진짜 아무 그냥 맛 자체가 아예 없는 뭐 설렁탕 국물 같은 거 먹었을 때 맛이 별로다라서 맛이 없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맛 자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맛이 존재하지 않다 해서 맛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하정우 연기가 그래요. 나는 되게 실망했어요. 너무너무 실망했어. 내가 저런 걸 보려고 내가 11,000원 내고 CGV에 프리미엄석에 앉았나? 내가 11,000원 내고 내가 왜 거기 앉아서 내가 이 영화를 내가 왜 보고 있지? 내가 지금 앞좌석으로 가면은 1,000원 할인해주나? 내가 그냥 저기 맨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한 2,000원 할인 받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진짜. 네이버 관람객 평이 엄청 좋던데 그 알바일까요? 네이버 평점은 절대 보지 마세요. 네이버는 무조건 알바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각본의 문제예요. 각본에서 캐릭터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만들어놨어. 어린 애들이 귀신인데 뭐 어둑신이래. 뭐라 그러더라. 어두울 때 뭐 하면 그래서 어둑신이래.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 주파수가 맞으면 그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뭐 그거에 대한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장면을 보여주든지 뭘 이게 없어.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번에 망작영화제 할 때 최악의 공포영화상 할 때 우리나라는 공포영화를 찍으라 그랬더니 액션영화를 찍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도 공포영화를 찍으라 그랬더니 액션영화를 찍고 있어요. 뭐 칼을 던지고요. 막 귀신이 염력으로 막 칼을 막 날리고 무슨 저기 다크 제다이야. 염력으로 막 목을 조르고 액션 영화예요. 이 영화는 액션 영화입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공포 영화는 귀신한테 물리 공격이 통하나요? 공포 이 귀신이 아니라니까. 이게 만질 수 있는 귀신이에요. 난 그게 더 웃겨. 근데 왜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공포 영화를 만들라 그러는데 왜 자꾸 와이어에 매달아가지고 배우들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그리고서 뭐 염력으로 자꾸 뭘 하고 김남길이 막 칼을 던졌어 귀신한테 딱 칼을 던졌는데 칼이 여기서 이거 제다이에 나왔던 장면 아니야. 저 깨어난 포스에서 칼이 막 이거 귀신이 확 이러니까는 갑자기 칼이 막 날아가서 김남길 배에 팍 꽂히고 아 진짜 그런 걸 보면은 장르 영화를 이런 감독님들은 장르 영화를 한 달 동안 하루에 10편씩 2배속으로 장르 영화 한 300편 보고 그리고 나서 좀 제발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클리셰 덩어리고요. 클리셰 덩어리인 건 그렇다 쳐. 클리셰 덩어리인 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클리셰를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클리셰들을 그냥 형편없이 쓰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도 너무 말이 안 됐고 김남길이요? 김남길 얘기를 좀 할게요. 김남길 배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드라마에서는 괜찮아요. 난 그거 재밌었어. 그러니까 뭐 열혈사제. 난 거기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분이 영화에서만큼은 안 맞아. 이 영화 속에서 김남길이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캐릭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비현실적인 캐릭터고 이거를 뭐 웹소설이나 뭐 이렇게 글로만 봤을 때는 그럴싸해. 근데 이게 영상으로 누군가가 연기를 해서 영상으로 표현이 됐을 때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고 비현실적인 캐릭터고 말도 안 되는 캐릭터고 관객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설득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캐릭터인데 문제는 김남길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돼요. 이 영화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화만 봤을 때 드라마 말고 김남길 씨가 나왔던 영화만 봤을 때 과연 그런 영화들이 있었냐, 그 역할과 그 배우가 잘 궁합이 맞았던 영화가 있었냐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흥행이 됐던 영화들은 있어요. 뭐 해적이라든가 뭐 판도라는 흥행이 어쨌든 됐잖아. 근데 흥행이 됐지만 그 영화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비현실적인 캐릭터지만 어디서 되게 많이 이분의 한계가 느껴졌냐면 리액션이 너무 별로야. 그러니까 사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은요, 내가 대사를 치고 행동을 하는 액션이 아니라 그거를 받아주고 있는 리액션에서 그 사람의 연기에 대한 어떤 깜냥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리액션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되게 어색한 리액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기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첫 번째는 일단은 각본에서가 문제고요. 그 다음은 연기 디렉팅이 문제입니다. 연기 디렉팅이 이거를 전혀 잡아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와, 이거는 김남길 하정우의 굉장히 이거는 5점이다. 이 영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뭔가 디렉팅이 딱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안 왔을 때는 확실히 이분은 좀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확실히 느꼈어요. 연기력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리액션이 있지만 상대 배우와의 어떤 이게 케미스트리가 있는데 이게 안 맞아. 맞아요. 아역들이 연기를 더 잘했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하정우 딸로 나오는 배우 그 아역인데 그분의 연기를 잘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발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기본적인 발성도 되게 좋은데 역시나 문제는 그거예요. 캐릭터가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어느 날 귀신을 뭐 봤는지 만났는지 어쨌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확 돌변해가지고 막 알죠? 그 왜 옛날에 그 가위였나 폰이었나 거기에서부터 이미 그 아역 배우들 특유의 그 있잖아, 공포 영화에서 아역 배우들 그 특유의 갑자기 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발성은 되게 좋아. 발성도 좋고 대사 전달도 너무 좋고 대사의 감정 전달도 좋은데 이 대사들이 일단 말이 안 되는 대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죠. 그쵸. 한심하지. 한심하고 귀 아파. 아우 귀 아파. 아우 그만 좀 소리 질러. 좀 닥쳐. 약간 이런 느낌. 아 정말 이건 아니에요. 아직 멀어요. 이 영화가 100만이 안 됐는데 앞으로도 100만이 안 되길 빌겠습니다. 망작영화제 출품감이라기보다는 망작영화제에서 배우 부문, 무연기상, 뭐 약간 요런 거, 연기를 안 한 사람에게 주는 상, 뭐 이런 것 때 이제 하정우 씨가 유력하지 않을까. 또 몰라요. 아직 2020년 초잖아요. 뇌절 연기상. 그래서 난 너무 실망했어요. 진짜 너무 실망했어. 하정우 배우의 연기를 보고 난 너무 실망했어.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제대로 다시 볼 생각도 없고요.